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2-1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다들 바쁘신 분이고 업종의 특성상 휴대전화 끄기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진동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발제를 하게 되는데 발제 끝나면 혹시 뭐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질의하실 게 있으면 발제 끝나는 대로 또 하시고 그 다음 발제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주간 함양의 최학순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부산일보의 손희문님, 세 번째 은평신문의 박은미님의 순서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를 해주실 주간 함양의 최학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간 함양의 최학수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첫 순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컨퍼런스 참석입니다. 작년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이게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네. 이게 작년 컨퍼런스에 처음 와서 우수사례를 접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좀 빨리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큰 영광입니다. 네. 우선 시작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책자의 자료와 발표 자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쁘게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발표 자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활동 배경입니다. 올해 5월에 대전에서 젊은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공감 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나왔거든요. 네. 당연하게도 지역 신문의 명우는 그 지역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의 청년으로 그리고 지역 신문의 기자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이 갔는데요. 저는 그래서 함양에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었고 제가 신문사를 통해 했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전에 진행됐던 특강 다들 잘 들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했던 활동들이 독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일인지라 되게 잘 들었는데요. 우선 그 제가 있는 함양군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함양은 인구 37,000의 소도시입니다. 60대 이상이 50%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지방 소멸 도시고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함양 인구가 적은 도시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함양 빌리지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서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 빼고요. 그래서 작년 8월 청년 공동체인 함양 청년 네트워크 2소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를 나눠서 설립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방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로컬의 가능성을 찾아야만 하는 위기의 공간이고요. 요즘 청년 세대 일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도시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하듯 매년 기회를 찾아서 혹은 여유를 찾아서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네. 어느 공간에서 살든 사실 연결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더 풍성한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세 가지입니다. 로컬의 가능성을 찾고 청년 세대를 이해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 네. 지역 언론의 위기는 독자 이탈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서 저는 신문사 소속 일개 기자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청년 활동 집중 취재입니다. 취재를 통해서 청년 활동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 관심을 가진 건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와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지역살이를 통해서 타 지역의 청년에게 함양의 매력을 전달하는 청년 활동 단체였기 때문에 더 집중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2022년 2월 28일 나온 이 기사를 시작으로 이제 청년 활동을 취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생전 처음 와보는 함양에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고향에 온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의 경우에는 할머니의 손맛과 그 레시피를 매개로 지역과 청년을 이어주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청년들이 할머니들에게 레시피를 배우는 장면입니다. 요리를 보조를 돕기도 하고 계량 없는 레시피를 자기 나름대로 받아 적기도 하면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 역시 기사로 잘 담아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촌캉스의 활동이 그칠 것을 염려하고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에서도 청년 관련 공간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서하다움의 행사고요. 네. 지역사회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각계각층의 독자로 구성된 신문 독자참여위원회에서도 몇 번이나 잘 읽었다면서 청년 관련 보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반복해서 취재하던 고마워 할매 청년마을과 협업을 오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함양에 온 청년마을 참가자들이 주간 함양 신문사에 인턴으로 활동을 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요리를 도우면서 여사님과 연결되기도 하고 영상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인터뷰를 직접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신문의 가치를 또 전달할 수 있었고요. 단순 여행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지역에 연결되는 느낌을 잘 전달해서 더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체를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들과 지역의 청년 활동가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귀촌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귀촌 후에 우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시작을 했는데요. 청년 고립이 사회적 문제인 만큼 연고 없는 지역을 찾은 청년들 역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시골에 영화관 혹은 놀이공원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욕심이겠지만 그런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모여서 영화 모임이나 독서 모임을 여는 게 욕심인 지역에서 청년이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구성한 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요. 벌써 다양한 직업의 70명의 구성원들이 모였습니다. 현재는 글쓰기, 와인, 비건, 독서, 이야기 등 다양한 소모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고맙다는 말입니다. 시골은 청년들, 특히 귀촌 청년들은 활동 무대도 없고 연결될 곳도 없고 어딜 가야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골일수록 청년 공동체의 부재가 큰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들은 말은 함양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네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다양한 활동 사진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외부도 존재하지만 내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시골 청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네. 지금 이거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사 일부를 모은 사진입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도 존재를 하고 그거를 사실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시골 청년의 스테레오 타입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서 대부분이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함양은 안 돼, 원래 안 돼, 시골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공동체에서 했던 활동들인데요. 지역일수록 사실 언어 감수성이 정말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는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의 저자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님을 모셔서 지역에 만연한 혐오 차별 표현을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행사였습니다.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공감도 많이 받은 행사였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올해 10월 21일에는 전국의 청년 활동가를 지리산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일수록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열었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 지리산권 5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남원, 함양, 산청, 구례, 하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개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행사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 사진은 함양 옆 산청에서 사는 청소년 활동가 푸른의 딸 서로 양의 돌잔치 사진입니다. 네, 당연히 산청에서 진행됐고 그 지역의 작은 카페를 빌려서 진행이 됐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가 와서 공연을 해주기도 하고 다들 모여서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은 다 모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조금씩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개인주의 감성이 많은 청년들이랑 공동체성이 조금 먼 단어 같을 수도 있는데 도시와는 여건이 많이 다른 지역에서 저희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돌잔치에서 호미를 잡았습니다. 네. 다음은 연재 기사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청년, 멋진 청년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함양에서 이미 살고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첫 번째 기획 의도였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류인 기성세대들과 신문의 주 소비층인 노년세대에게 청년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세대 간 소통을 이어보고 싶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갈 신문까지 총 18명의 청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사에서 점점 제 입지가 제 연재 기사가 흑백에서 컬러로 이제 확정됐습니다. 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재밌지만 기억에 남는 두 분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존재도 모르던 함양에서 10년째 딸 넷 육아 중인 32살 청년 엄미연 씨입니다. 32살이 존재도 모르는 곳에서 10년째 딸 넷을 육아 중인 것도 진짜 인상 깊지만 그 유치원 다니던 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을의 태권도 관장님과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복지관의 수업을 같이 듣는 다양한 지인들이 모두 나서서 애를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생각을 하면 시골은 애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미연 씨는 온 마을이 나서서 이 아이를 키워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애는 그때 큰 일 없이 그냥 연락 없이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였습니다. 옆에 토종씨앗 모임 총무 심영지 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코이카 활동을 마치고서
토종 씨앗 활동가가 없던 함양에서 토종 씨앗 활동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온 마을을 돌면서 토종 종자를 모으고 매년 또 체증을 하고 토종 밥상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청년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함양 빌리지라는 표현을 제가 앞서서 했었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청년에 연결되지 않은 청년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새롭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매 회차마다 함양 안팎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을 인터뷰한다는 소재는 좀 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행한 기획이 결코 뻔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동체로 연결된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네. 공동체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이 즐거워지긴 했지만 사실 함양에서 살기 어려운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 중 제가 처음으로 다룬 내용은 청년 공간 부족입니다. 노인 인구 중심의 예산 집행이 매년 반복된 함양은 이제 면마다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신축 마을회관 없는 곳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함양이 청년 청소년 공간은 단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함양의 현황, 그리고 인근 거창과 산청, 그리고 부안과 삼척, 완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함양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구성했습니다. 이 기획 기사가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아서 청년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룰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올해 창간 21주년 주간 함양의 창간 행사입니다. 네, 청년 포럼으로 준비한 이번 창간 행사는 주거와 일자리, 문화, 공간, 청년 지원 총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동안 깊게 다루지 않았던 청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 함양 군수도 참석해서 나온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피드백도 남기는 등 행정에서도 되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줘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을 했고 지면에도 따로 담았습니다. 이 역시 지역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지역의 훌륭한 문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는 담지 않았지만 수많은 만족도 조사와 다양한 소감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명감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항목을 좀 분류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주간 함양이 시작한 청년 교류는 정말 1, 2년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신문사와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청년마을, 청년마을과 신문사 그렇게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함양만의 청년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함양군청 인구계도 인구 청년계로 개편이 됐고 청년 공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과거에는 큰 반응이 없던 청년 청소년 예산 삭감도 군민들이 먼저 나서서 군의원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주간 함양이 청년에게 긍정적으로 알려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기자인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취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 지역사회가 닿지 못하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체의 활성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지역신문은 사실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에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결국 각 개인에게 연결되어 있고 지방소멸을 고민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결국 지방소멸의 해법은 공동체성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년에게 밀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함양의 지역공원 사례가 지방소멸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딱
잘 맞춰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조 연설에서 최준순 대기자님께서 공동체와의 연결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주간 함량의 사례를 알았더라면 네, 그 발제문에 주간 함량 사례가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역 신문이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신문 각 지역에서 이제 제안 사업을 받다 보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제안 사업이 지방 소멸, 노인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역으로 이 청년에 집중을 함으로써 청년 개인이 자존감도 살고 강한 유대를 통해서 지역사회도 살리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의 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쭐 말이 많이 있지만 네,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시면 주저없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네. 나와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해야 되는지. 편하실 대로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난신문 정도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우선 양질 높은 질을 해주신 우리 주간 한 명의 최학수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그런 취재원들의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직접 뛰어다니면서 취재원들을 발굴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네트워크에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로 유입된 인원들과 다양하게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다 보니 한 번씩 밟히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봐도 재미있겠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제가 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는 게 기획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청년 공동체의 그런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본캐와 부캐가 잘 어우러져서 본캐가 일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본캐의 캐릭터 때문에 부캐가 더욱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분이 더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따로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다음번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부산일보의 손희문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의 손희문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서 그 주간 함량의 최학수 기자님께서 청년 문제를 먼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바톤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앞에서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좀 아프고 설 자리가 없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함양에서 청년들이 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공동체가 많이 소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도시인 부산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좀 힘든 것 같고 좀 아픈 청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아까 해주셨던 얘기랑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취재했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산 고립청년 리포트라는 제목을 들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저희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고립청년 리포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획 배경과 이 취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청년 리포트라는 것의 의미, 저희가 부여한 의미 그리고 향후의 저희 보도 계획에 대해서 짚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뜬금없는 사진이긴 한데요. 제가 빙하 사진 속에 코뿔소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회색 코뿔소가 뭔지 아시죠?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다들 불편해서 좀 말하기 꺼려하고 이걸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큰 재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힘든 문제는 전에부터 사실 많이 전국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었지만 이게 조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저는 이제서야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서 이 코뿔소 저희가 바라보는 빙산의 일각이 코뿔소의 등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그림을 좀 넣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보도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5월 말부터 보도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2월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보도 그 제보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다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4월부터 기획을 하게 됐고 5월 초에 기획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고 취재를 들어가서 5월 말에 보도를 하게 됐고요. 시리즈로는 상중하 3개 시리즈로 보도를 했는데 총 8건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속보라든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계속 따라서 보도하는 식으로 해서 총 현재까지 14건의 보도를 지금 진행한 상황입니다. 더 할 예정이고요. 네, 먼저 저희 팀을 소개드리면은 조금 구성이 독특한데요. 제가 저희 부산일보 기획취재부, 경제부, 또 서일본신문의 국제부에 계신 국제부 이렇게 세 개 부서가 이제 협업을 한 형태고요. 이제 저는 기획취재부에 소속이 돼 있고 조영미 기자가 경제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교류 기자로 파견을 오신 서일본신문의 이와사키 사야카 기자님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좀 기획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고립 청년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고립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고립 청년이 저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취재를 하려고 아이템을 가지고 발제를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었고 그 조영미 선배 같은 경우에는 니트 청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저희가 고립 청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니트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를 부산의 고립 청년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제 좀 취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좀 뒤에서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그 작년에 부산 연합뉴스 기사인데 작년에 부산의 그 부산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한 결과 부산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81%가 청년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은둔형 외톨이가 좀 지금만큼 이슈가 안 됐었던 때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산이 좀 초고령 도시고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부산에서 거의 대부분이 80%가 차지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좀 입수를 해서 좀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였는데 이걸 찬찬히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4월 정도였는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뭐 지원을 하겠다,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뭐 실태 조사를 하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보시면 서울, 경기도, 울산, 대전, 경남, 광주광역시, 광주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좀 눈에 띄게 잘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전남도 같이.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뭐 각종 매체에서도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는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은둔형 외톨이를 접하고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어떻게 기존 보도들과 좀 차별화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을 좀 애를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게 2022년에 3억, 2023년에 13억 5천만 원인데요. 요즘에 뭐 각종 부처나 기관 같은 데서 예산을 되게 삭감하는 좀 추세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비약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관련 예산이냐면 그 구직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구직 단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구직 단년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잘 된다는 게 이게 없어지는 방향이 사실 바람직한데 잘 된다고 있는 말을 들으니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은둔형 외톨이를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고 저희 경제부에 계신 조영미 선배가 이제 경제부 출입이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이 팩트를 알고 계시고 조금 이게 좀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던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산일보에서는 매주 월요일 편집 제작회의에서 이제 K 콘텐츠라는 걸 공모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좀 킬러 콘텐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조영미 선배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발제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기획취재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가지고 좀 고심을 하고 있으니 같이 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이 이제 제작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영미 선배도 니트 청년을 좀 표피적으로 다뤄내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차별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나게 됐고 회의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니트 청년이랑 은둔형 외톨이를 같이 합쳐서 사실상 이제 고립 청년이라는 좀 키워드를 좀 도출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 과정에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를 좀 맞으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또 많이 대폭 늘었다고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가 부산일보가 서일본 신문사랑 20년 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서일본 신문에서 파견 오신 이와사키 사야카 기자님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고립 청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좀 같이 알리고 싶다. 같이 좀 협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니까 사야카 기자님도 되게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진 좀 의문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가속화했을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니트 청년을 조금 은둔형 외톨이보다 조금 덜 심각한 상태의 니트 청년들을 많이 늘렸다면 그 청년들을 방치했을 때 아니면 악화됐을 때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런 가설을 좀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정한 원칙은 최대한 현장을 찾아가서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아시다시피 청년 유출이 많이 심각한데 이 문제가 더 큰 사회 문제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닐까라는 걸 좀 규명을 해보고 싶었고 앞서 겪었었던 이제 일본이 저희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었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도 같이 견져서 취재를 해보면 조금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취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위에 니트라고 돼 있는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의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나운서분이 여기 고립 청년들 대상으로 고립 청년 기준이 만 34세였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분이 특강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 발성법, 인터뷰 잘하는 법을 이제 연습시켜 주시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밑에는 그 상담사분들이세요. 그분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관리해주고 상담을 계속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저분들 통해서 한 2분 정도를 고립 청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소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취재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되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같이 모여서 뭐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화관을 가거나 뭐 피크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여기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너무 이제 그걸 피크닉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하다. 여태 살면서 이런 경험을 별로 많이 못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좀 많이 좀 우울한 면모도 있고 했는데 되게 밝아지고 좀 얘기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조금 고립된 청년들에 있어서는 이들이 좀 나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다리만 놓아줘도 조금 많이 완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취재를 하면서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니트 청년이든 은둔형 외톨이든 사실 이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스스로 사회와 단절을 하려고 파고 들어간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사실 취재원을 구하기는 당사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든 조금 섭외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연구원이나 기관이나 봉사단체 이런 각종 단체들을 접촉을 해서 당사자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보되신 인원들은 한 6분에서 8분 정도 있었는데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다고 하셨던 분은 2분 정도였어서 2분을 만나 뵙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졌던 그 문제 의식을 취재로 좀 밝혀내게 됐는데 저희 가설에 부합하게 결국에 이제 각종 데이터나 통계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니트 청년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졌다.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이게 더 큰 사회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산시나 지자체나 이제 전국 단위에서도 어떤 좀 시각이나 마인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의 저희가 전문가나 단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보도를 전담기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전국 단위로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뭐 민관 협력을 해서 뭐 은둔형 외톨이를 케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사실 취재하면서 이제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좀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악조건이 갑자기 많이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누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요. 이분이 아까 이제 부산연구원에 계신 박주홍 박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은둔형 외톨이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아까 그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도 하시는 분이어서 이분도 직접 인터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여기 히키코모리와 결이 다른 한국형 고립 청년이라고 했는데 히키코모리라고 이제 하는 게 사실 일본의 매체에서 약간 엄청 이제 집에만 있고 틀어박혀서 약간 엄청 극단적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도 사실 미디어에 여태까지 나왔던 은둔형 청년이나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 청년은 되게 좀 자극적으로 좀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만났던 분들은 아예 그랬다고 아예 그 정도로 극단적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이제 항시적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좀 고립되신 분들이 좀 많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직접 만나서 이제 한국형 고립 청년이라고 저희가 좀 명명을 하고 기존에 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 시설에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그런 걸 엿보거나 하는 식으로 좀
보도가 많이 나갔었는데 저는 좀 직접 최대한 만나서 이제 보도를 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많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7월호 신문과 방송 7월에도 이제 게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보도 이후에 직후에 정규정 사건이 터져가지고 좀 많이 화제가 되고 그 이면에 이제 고리분든 청년이 배경이다라는 이런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제 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슈 제기를 했다는 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 이후에 저희 보도가 뭐 100%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상당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에 있어서도 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공동 취재 저희 부산일보랑 서일본 신문사 같이 협업했던 점 이런 것들 좀 저희는 이제 의미를 두고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문과 방송 7월호 게재됐던 거고요. 네, 제가 속보를 썼던 건데 네, 첫 전국 실태 조사도 이제 했고 지금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한일 공동 취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산일보랑 서일보 신문이 21년 교류를 해오면서 이제 1년마다 각국의 교류 기자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파견을 서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 저희만 취재를 했었더라면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관이나 단체 데이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손쉽게 일본 측에서도 받아서 일본의 입장에서 먼저 겪은 이 문제를 부산에 어떤 조언을 해주겠느냐 이런 식의 보도도 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향후 보도 계획을 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보도 직후에 저희가 보도가 그때 금요일날 끝났었는데 정유정 사건이 그때 터져서 제가 바로 정유정 씨의 집 앞에 갔었던 그 주변인들을 취재하려고 집 앞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도 올해 여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흉기 난동 그런 사건들이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면의 배경으로 좀 고립운둔 청년들이 좀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좀 마음도 들었었고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를 통해서도 이런 보도들, 사건들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부산일보는 이제 부산시의 은둔형 외톨이 기본 계획이 이제 곧 나올 11월 안에 나올 계획인데 그걸 이제 보도를 하고 그게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감시를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지적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안이 되는 이런 눈 청년 뭐 지원 체계 시스템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부산의 색깔을 입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립운둔 청년 관련 정책들에 있어서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부산일보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들 있다면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한국형 고립 청년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제가 만났던 그 분들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아예 일본형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완전 틀어박혀서 모든 사회와 고립된 그런 형태가 거의 히키코모리로 좀 극단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방 안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거실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교류를 하는 사람, 그리고 편의점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다. 그런 분들의 좀 분류가 좀 다양하다고 좀 많이 느꼈고, 이게 일본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도 고립운둔이라는 의미가 회사 생활을 해도 이 운둔형 외톨이분들은 자기가 항상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의지하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도 없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폭력이나 이런 마음의 상처가 많이 깊은 분들이라서 어울리고 싶어도 못 어울리는, 네, 근데 아예 사회생활을 안 하지는 않는 그런 좀 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네, 취재를 하면서. 그럼 공동체로부터 고립이라기보다는 공간으로부터 고립이라기보다는 아예 공동체로부터 고립돼 있는 형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고 일도 나가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죠, 스스로. 감사합니다. 네. 중부일보에서 민병수라고 합니다. 부산 그 고립 청년 관련해서는 제가 그 신문과 방송 7월에 난 걸 봤는데, 이게 이제 고립을 다룬 문제라서 취재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재 과정에 좀 대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흉기 난동 아까 그 보여주셨는데, 일본은 그 조금 더 그 고립이 심하잖아요. 히키코모리 같은 거. 그래서 일본의 그 도리마 난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뭐 심각한 게 많은데,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혹시 취재 과정에서 또는 이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접하면서 이런 뭐 해결책이랄까, 좀 대안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사실 당사자를 만나자는 원칙을 세웠지만 그게 지켜지기가 사실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조금 보도에서 아쉬운 것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하는데 사실 시간적인 물리적인 좀 한계가 있어서 못한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났었을 때에 굉장히 저조차도 조금 힘들어지는 약간 얘기를 하기가, 그런 경우도 좀 사실 있었던 것 같고,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라서 하나만 건드려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좀 현실이 아닐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일단 필요한 거는 이제 아까 구직 단념 니트 청년이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뭐 교육이나 취업을 이제 좀 생각이 없는 청년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랑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나와서 활동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니 초기에 예방을 하고 발견을 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서, 아까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게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요청을 하면 내가 받아들여져서 내 있는 그대로 좀 존중받을 수 있고, 뭐 사회에 연결돼서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추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 신문이고 또 이게 지역 신문 컨퍼런스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근데 지역이 중소도시나 오히려 지역으로 갈수록 고립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계획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고민해서 내년에 컨퍼런스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공동체의 연대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이면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문제에 대한 답이 또 주어지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가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언론인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제해 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신문의 박은미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은평신문이 아니고 은평시민신문의 예, 박은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저희 지역에 은평신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만날 때마다 은평시민신문이라고요.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지금 사실 청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그러니까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관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어떤 이제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발표에 앞서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취재 기사로 다 담지 못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기 PT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다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게 뭐냐면 저희 은평구는 서울의 서북 지역에 있어요. 바로 옆에 고양시가 있고요. 말하자면 서울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서울로 편입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은평구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 이제 40년 조금 넘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엄청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서울의 변두리가 갖는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은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고아원, 정신병원, 뭐 장애인 무슨 시설, 노숙자 시설, 뭐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저희 지역의 특성입니다. 물론 이제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뭐 시립 정신병원 이런 것도 은평 무슨 병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했지만 그 뿌리를 보면 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고아원이 은평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역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이름이 꿈나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한국 전쟁 이후부터 이렇게 있었고요. 시립 시설이니까 사실 저희 은평구에서 막 뭘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립 시설인데 위치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운영하고 있는 이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이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은평에서 나오면은 그동안은 중학교를 부산으로 갔어요. 그 법인이 만든 학교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에 그 아이들만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 거죠. 거기서 다니고 그다음에 중학생이 되면은 지역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법인이 그 중학교 그걸 이제 운영을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갈까요? 지역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흩어져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약간 존재는 알았지만 접점을 만날 수 없었던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최근의 변화예요. 근데 그 MBC PD수첩에 한번 올 초에 아마 이렇게 방송이 2번 정도 됐는데 그 꿈나무 마을의 아동 학대 사건들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뭐 몇백 명의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아마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면 끔찍한 좀 학대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내던 그 이제 청년이 퇴소 이후에 이제 거기를 졸업한 이후에 나와서 이제 선생님들을 뭐 고소하거나 이런 이제 해서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이 쭉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청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청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 청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또 지역의 어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PT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역의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다라고 썼지만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한 거지만 그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을 또 이렇게 지원한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각자 도생 아닌 함께 도생이라는 게 이제 저 말도 왜 나왔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PT가 예. 자, 이게 그 저희 동네에 작공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2009년도에 그 놀이터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 있죠. 담배 피다가 경찰들이 막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보고 쟤들 왜 저러는 거지? 계속 보면서 얘들아 이리 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은 이제 그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아니었던 거고 이제 지역에 좀 이제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작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작공이란 이름도 작은 공원이다. 뭐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뭐 작심하고 공부한다. 뭐 이런 뜻으로 아이들이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은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저 공간을 작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공이 지금은 이사를 갔는데 저 바로 앞에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또 위치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작공 관련 기사들인데 사실 저희 은평 시민신문은 2명 아니면 많으면 3명 정도가 일을 하는 작은 언론사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저걸 다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하지는 못해서 저기 계신 선생님들이 계속 시민기자 형태로 기사를 주셨고 저희는 그걸 이제 연재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걸 다 취재해서 쓴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연재를 해주신 거를 좀 정리한 거고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얘기가 이제 지금 최근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이곳에서 좀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사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뭔가 다 문제가 있고 다 위기가 있고 이런 거는 물론 아니에요.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또 하나의 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작공에 오면은 어떤 걸 하냐면 주로 밥을 먹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뭘 프로그램 보통 이제 청소년 어떤 기관이나 가면 프로그램 막 진행하잖아요. 여기는 주로 밥을 먹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아까 이제 뭐 우리 고립 청년 얘기도 뭐 했지만은 사람이 뭔가 한 걸음 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아이들은 한 걸음 떼는데 여기 선생님 말로는 빠르면 어떤 아이는 몇 달 아니면 정말 뭐 2년, 3년의 시간 동안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걸음을 내딛을 때까지 버텨주는 게 사실 이 공간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행정에서는 성과 내놔, 성과를 내놓으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이들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좀 잠깐 좀 숨 좀 쉬고 싶다. 나도 나 그냥 학교 갔다가 집이 아니라 난 보육원을 가야 되는데 나 좀 어디 좀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다. 혹은 뭐 보육원 졸업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학을 좀 가보면 어때? 제가 무슨 대학을, 뭐 막 이러던 아이들이
이제 한 발 한 발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이제 막 연락이 왔대요.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발표가 안 났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선생님이 맞아? 그랬더니 맞다고 그 문자 좀 보내봐. 그랬더니 문자가 딱 왔는데 발표 예정이오니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데 그것만 보고도 아이가 좋아가지고 저 뭐 합격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중요한 게 아이들이 한 발 내딛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 얘기 드린 겁니다. 아이들이 한 발 내디딜 때까지 기다려주는 공간이었고 교육과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로부터 좀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요 밑에 건 뭐냐면 이제 작공 안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들 검정고시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지 문제 푼 것들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참 요즘에 저는 정치 뉴스가 참 싫습니다. 보고 보고 고민할 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좀 짜증이 나는데 서울시 그래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의회가 지난번 의회는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면서 그 국민의힘이죠. 다른 쪽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제 관련 조례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던 정책 지원들이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지원한 게 맞아라고 시교육청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저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지원하는 게 맞으니까. 문제는 시교육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시교육청 잘못인 건지 시가 너무 속도를 내서인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이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가 폐지가 돼버려요.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시교육청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교사 인건비랑 요거 조금 지원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이 1월부터 끊기게 된 겁니다. 시교육청은 기다려봐 우리 조례 좀 준비하고 뭐 이러니까 기다린다고 해도 몇 달일 거고 뭐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다.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우리 지역신문도 어렵지만 6개월을 월급 못 받는 건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 밥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야 우리 이거 만약에 문 닫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뭐 우리 로또 되면 뭐 괜찮아요. 뭐 아이들이 이제 철없이 이런 얘기도 하다가 아이들이 밥 적게 먹을 테니까 작공문 안 닫으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좀 이제 약간 감성을 건드리려고 일부러 저거를 좀 카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밥 조금 먹을 터이니 작공문 안 닫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제 저희가 기사를 좀 썼고요. 저 작공 선생님의 손입니다. 인터뷰했던 손이고요.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은평구 내의 그 상황인 겁니다. 은평구가 지금 이제 그런 시립 보육 시설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친구가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게 이제 저 보육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를 저희가 취재하고 보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위기다라고 저희가 기사를 썼습니다. 굉장히 위기다라고 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좀 담겼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썼고, 이거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감성적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좀 그렇게 썼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작공 선생님은 작공으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니 이러면서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주일간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계속. 예. 그다음에 통장에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30,000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음식도 이렇게 식자재 같은 거 막 보내주시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어떤 분이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계속 브로콜리만 먹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브로콜리 좀 그만 먹으면 안 되겠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후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저희 신문사로도 사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후원을 통 크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후원을 좀 할 건데 거기 연결을 좀 해달라고 내가 후원을 얼마를 할 건데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연결을 시켜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분이 잘 몰라서 다른 엄한 데 보내려고 하는 거를 겨우 저희가 이제 설명해서 이쪽으로 잘 후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작공은 각성 상태였다. 일주일 동안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했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이런 물품 후원, 뭐 후원 전화, 후원 연결 뭐 이렇게 됐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기사가 나간 이후에 다행히도 시교육청에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이 시교육청으로도 엄청 항의 전화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원래는 최소 6개월인데 이거를 빨리 속도를 내서 하면서 원래는 이제 행정이라는 게 미리 쓴 돈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땡겨서 3월부터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 먼저 쓴 돈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바꿔서 3월부터는 지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참 뿌듯했던 게 여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작공도 살렸지만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그런 청소년 지원 기관이 그러니까 작공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많은 청소년 지원 기관이 다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좀 큰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배경이 뭐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지 한 건의 기사로 이게 된 거는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관찰하고 물밑 지원을 하면서 이런 성과들이 좀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뿌듯했고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서 이제 뭐 후원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 신문사도 급한데 작공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는데 아유 대표님 이런 데 좀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데가 있냐고 아 내가 당장 후원하겠다고. 근데 우리 신문사 얘기를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아 저기 사실 저희 신문도 좀 어려운데 이렇게 예 라는 예 그런 약간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작공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자라고 해서 함께 도생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만들어졌고 선생님이 좀 만드셨던 말이고요. 저희 지역의 도서관에 모여서 작공 살리기 프로젝트 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이건 어떤 분이 보내주셨다. 또 이거는 어떤 분이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게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을 응원하는 많은 지역의 어른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저 이제 은평 지역 외에 서울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도 다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역 신문이 어떻게 보면은 좀 홀대 받을 때도 되게 많고 좀 그렇긴 한데 저희처럼 작은 신문사도 지역에서 좀 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언론의 힘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제안이나 주실 분들?
네, 제가 너무 발표를 잘해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마음이 시린 이야기가 많았는데 담담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다음 세션이 3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이런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또 오늘 발제하신 분들하고 서로 교류하실 분, 뭐 티타임 하실 분 하시고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